네. 네, 오늘 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라이브는 7월 21일 5시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라이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한 주제는 또 혈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당신의 혈관은 안녕하십니까?"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이제 오늘 얘기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도 혈관 문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혈관 건강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일어나지만 그만큼 혈관도 늙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죠. 그래서 그만큼 혈관 건강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혈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먹는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먹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먹는 얘기 중에서 인제 식품과 혈관 건강 거기에 대한 뭐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양소 인제 영양제들 많이 섭취하시는데 그중에서 이런 영양제 이게 뭐 제대로 먹는 거냐, 이게 근거가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약물과의 인제 상호작용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런 약물들이 또 있느냐 그리고 실생활에서 인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뭐 요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먹는 얘기가 좀 주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람늘보 님 안녕하세요. 커피러버 이 님 안녕하세요. 네, 한송이 님 안녕하세요. 엔젤 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니까요. 한번 식습관, 보충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혈관 건강들을 생각을 해서 영양제들 많이 섭취하십니다. 영양제도 많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들 이런 거 다 많이들 섭취하시고요. 특히 영양제 많이 챙기시는 분들은 하루에 막 수십 알씩 드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제 제대로 먹고 있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보통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제 의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어느 정도 근거를 좀 가지고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실제 이제 대규모 스터디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인제 혈관에 좋은 여러 식품들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지방,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에 기름때가 끼기 때문에 사실 인제 기름은 "기름때를 기름으로 녹여야 된다."라고 뭐 보통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보통 예전에 한 1970 년대 요때 미국이나 미국에서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모든 질병의 병이 지방이다. 기름이다. 기름은 정말 나쁘다. 막 요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지방에 대한 오해들은 많이 풀리고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요즘 "기름을 잘 먹어야 된다. 지방을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 인제 오메가3나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는 이제 국가에서는 혈관 질환 유병률도 낮다는 보고들도 있으니까 그만큼 사실은 인제 기름을 잘 먹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지방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제 지방의 종류를 보게 되면 크게 포화 지방산 그리고 트랜스 지방 그리고 불포화 지방 요렇게 나뉜다고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실제 인제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중에서도 인제 "어류에서 나오는 이런 생선 오일들을 이제 먹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류에서 나오는 뭐 인제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오메가3가 중요하다."
오메가3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식물성 오일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식물성 오일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 콩기름, 뭐 포도씨유 뭐 이런 인제 식물성 기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성 오일들을 저희가 인제 정제하고 이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온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인제 만드는 과정에서 인제 산화하고 이 산화된 부분들 때문에 오메가6가 많다. 그래서 이게 인제 "염증을 유발한다."라는 얘기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래서 요즘 인제 키토식 그러니까 키토제닉 하는 분들은 그래서 포화 지방 그중에서도 이제 라드 같은 이제 돼지 기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순수한 지방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실제 인제 그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맞는 부분도 많고 약간의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제 포화 지방 얘기들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포화 지방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삼겹살, 뭐 버터, 치즈 그러니까 동물성 기름 혹은 이제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인제 실제 장기간 고용량을 먹게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거 맞습니다.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동맥경화의 원인일 수 있어요. 이게 인제 무슨 문제냐면 저희는 진짜 실제 환자를 보잖아요.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포화 지방을 많이 먹는 이제 식단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실제 이제 키토식 그러니까 키토제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케토식을. 케토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인제 확실히 당을 줄이고 당을 대체하는 지방을 먹는 인제 방법이거든요. 지방을 먹는데 이게 인제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어떻게 먹고 좋은 지방을 먹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걸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그냥 포화 지방만 계속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을 줄이고 포화 지방만 계속 먹다 보면 이게 인제 사실 L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나쁜 콜레스테롤도 증가시키지만 HDL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포화 지방을 먹어도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불포화 지방산은 어떤 또 지방을 먹는 게 굉장히 인제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선 기름이나 뭐 견과류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드시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하면서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식물성 오일들을 좀 쓰는 것들이 쪼끔 문제가 돼요. 우리가 뭐 트랜스 지방을 많이 드시는 거는 정말 많죠. 트랜스 지방을 많이 드시는 경우들은 트랜스 지방이 안 좋다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니까 이게 인제 실온에서 지방 형태를 보이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식물성 고기로 뭐 콩기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제 많이 인제 그렇다고 하니까 '이거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이런 식물성 기름들에 오메가6가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거 자체가 과다 섭취하게 되면 염증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오메가3에 대한 얘기예요. 오메가3. 우리가 이제 오메가3가 좋다는 것들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 영양제라고 할 만큼 오메가3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오메가3 먹으면 심장병이 안 걸린다. 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 실제 이 "오메가3가 좋다."라는 것은 그래서 "오메가3를 좀 섭취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그때 권고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류 섭취를 좀 늘려라." 약간 요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어류를 꾸준히 주 1회 이상 2회 이상 섭취하는 군이 안 먹는 군에 비해서 확실히 심장병,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들이 높아 낮아지더라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2021 년에 38개 임상 시험이 이제 메타 굉장히 대규모 메타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제 조건이 고위험군에서 오메가3를 보충했을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13% 정도 감소했다. 사실 이게 인제 굉장히 좀 중요한 단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인제 EPA를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있었다. 실제 오메가 3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이 있거나 혹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처방을 좀 하기도 해요. 고용량을 처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조건이 고위험군에서 그리고 고용량을 섭취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제 시중에 이제 판매하고 있는 오메가 3 같은 경우는 저용량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효과가 좀 미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방 효과가 아주 뚜렷하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위험, 뭐 보통 말하는 뭐 쓰리고 질환 혹은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또 하나의 부작용이 뭐냐면 부정맥이었어요. 심방세동의 위험도가 좀 높아지더라. 또 하나는 이제 출혈 위험인데 출혈 위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용량을 쓰기 때문에 출혈 위험들의 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기도 하고, 보통 이제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보충 제형, 인제 제재로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근데 이제 최소 생선을 한 일 주일에 한 2여 정도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메가 3, 당연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런 메타 분석 통해서 근거가 쪼끔 확보된 영양제들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메가 3 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그네슘도 있어요. 마그네슘도 상당 부분 이 심장병, 심혈관 질환이랑 특히나 이제 심부전 같은 이제 심장병이랑 연관이 쪼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고려를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좀 잘 먹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지방을 좀 잘 먹어야 된다. 요즘 인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혈관 질환을 직접적으로 인제 악영향을 미치는 게 당이거든요. 혈당이거든요. 혈당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당뇨가 있고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혈관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쪼끔 대체할 수 있는 원료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 단백질일 수도 있지만 좋은 지방을 먹는 게 좋다. 왜냐하면 좋은 지방 자체가 실제 인제 혈관 건강에 좀 도움을 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쪼끔 말씀드릴 게, 혈관에 그러면 좋은 식품들도 쪼끔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인제 제 나름대로 가이드가 아니라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와 아하라고 하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좀 안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인제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뭐 식물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이 제가 좀 안 좋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식물성 기름은 이 제작,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정제하는 과정에서 고온에서 가열해야 되고 흡착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산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화되는 과정에서 또 여러 물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온 산화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먹는 식품들 중에 인제 식물들이 꽤 좋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저희가 인제 쪼끔 말씀드리면 혈관 확장, 그러니까 질산염이 풍부한 이제 재료들을 보게 되면 뭐 시금치나 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이제 항산화 작용들을 하는 항산화 성분들은 블루베리나 딸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메가 3의 굉장히 주요 이제 원료죠. 원료가 되는 것은 이제 연어, 고등어 같은 이제 생선이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콩류 같은 경우는 콩 안에도 사실 이제 식이섬유나 여러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좋은데, 이걸 이제 오일로 만드는 과정이 좀 안 좋다라는 거고요. 요즘 이제 아보카도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식물성 오일들을 저온에서 또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산화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죠. 뭐 아보카도도 좋은 사실 지방이죠. 좋은 지방이고 거기에 칼륨이나 이런 성분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
특히나 수용성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은 뭐 귀리나 퀴노아나 이런 부분들에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콜레스테롤을 직접 이렇게 흡착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지방은, 그러니까 나쁜 지방이라고 하는 보통 트랜스 지방을 제외하고는요. 불포화 지방이나 뭐 일부 포화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식물성 기름에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오메가 6 같은 경우도 무조건 사실 안 먹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정량 있으면 우리 몸에 약간 이제 면역 반응에서 뭐 염증 반응이 자체가 우리와 뭐지 우리 몸이 사실 우리 몸을 조금 지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제 음식하면서 워낙 많은 오메가 6를 섭취하다 보니까 '줄여야 된다. 그리고 오메가 3를 좀 섭취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쪼끔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제 식물성 오일보다는 이 생선 기름, 그러니까 어류에서 추출한 기름들의 전반적인 이점이 크다, 이점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좀 드리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뭐 심방세동이나 혹은 뭐 여러 출혈 위험들과 높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인제 보통 얘기를 하는 혈관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쪼끔 보게 되면요. 불포화 지방산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포도씨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이런 추출물들을 보게 되면 약간의 인제 항응고 작용을 돕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혈관 질환 자체가 저희가 인제 보통 보게 되면 혈관 질환이 혈전이 생겨서 쪼끔 문제가 되는 질환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혈전 문제를 좀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작용들이 항응고 작용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항응고 작용들을 쪼금 돕는 경향들이 많아서, 혹은 내가 먹는 약 중에 항응고 작용을 하는 약들을 먹는다, 혹은 뭐 아스피린이나 뭐 와파린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3나 불포화지방산이나 혹은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을 드실 때는 주의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은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먹는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조금 볼까요? 제가 댓글을 좀 볼게요. 오늘 얘기들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혈액 얘기가, 엔젤님, 네, 혈관 얘기인데 "노인분들의 혈관은 굵게 보여도 혈액은 잘 흐르지 않나요?"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약간의 인제 오늘 동맥 질환도 얘기를 하고 인제 먹는 약 중에 인제 정맥 질환도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보통 동맥이랑 정맥이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제 동맥이랑 정맥의 역할들을 얘기를 할 때 동맥은 생명을 조금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정맥은 약간 이제 생활의 질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동맥은 잘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우리 몸에서 동맥 혈관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뭐 간혹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이게 우리 옆쪽에 머리 외두에 있는 이런 혈관들이 좀 뛰는 게 보일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동맥 혈관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손에 있는 혈관들이나 이런 혈관들은 정맥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맥 혈관도 탄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맥 혈관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떨어지면 딱딱하게 변하죠. 근데 정맥은 탄력성이 떨어지면 이게 좀 늘어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혈관이 좀 많이 확장돼서 늘어나서 피부 밑에 도드라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혈액 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사실 조금 굵게 보여도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괜찮죠. 커피 러버 이 님. 네. "내장 지방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라고. 그러니까 내장 지방만 없애려고 하는 방법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먹는 얘기도 좀 드리고 뭐 "운동해라."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내 몸을 좀 지키고 하는 방법은 약간 '지름길은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요령 부릴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뱃살을 빼고 싶어요. 뱃살만 빼고 싶어요. 다른 데는 살이 별로 안 찌니까 뱃살만 빼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 뱃살만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뱃살만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진짜 최고의 운동 방법이고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뱃살만 찔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몸을 최대한 지방이 잘 빠지고 건강한 몸으로 바뀌면 자연스레 내장 지방은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거기에 인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살을 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내가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이어트가 제대로 잘 되고 요요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고요. 그걸 제대로 못 지킨다 혹은 그 방법을 내가 못 찾는다라고 하면 평생 요요와 싸워야 될 수도 있고 그게 인제 반복되다 보면 실제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요 얘기하면 다이어트에서 다시 살이 찌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요요가 한번 생기면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요가 처음부터 안 생기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살을 뺄 거면 정말 요요 안 생기게 길게 5년 이상 '나는 이 체중 뺀 체중을 유지한다.'라는 생각으로 빼야지 '아유 나는 인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해서 살을 뺐으니까 아 괜찮아. 또 풀어져서 요요 오면 또 빼고, 요요 오면 또 빼고.' 이 방법은 정말 우리 몸에 정말 최악의 이제 방법이고요. 최악의 사실 몸을 안 좋게 하는 원인이고요. 혈관 건강에도 당연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 요요가 생기지 않게 해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인제 중요한 게 식습관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먹는 걸 되게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 오메가3 뭐 불포화지방산도 얘기가 나오고 식물들 그러니까 채식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요. 제가 인제 그러니까 생선 우리 어류 섭취 중요성도 말씀드리는데 식이섬유랑 이런 것들을 조금 내 생활 습관에 쪼끔씩 좀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운동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뭐 다른 관리들도 생활 습관들도 바꿔야 되겠지만 먹는 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혈관 건강과 뭐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영자광님, "저는 곱창구이를 좋아하는데 혈관 건강에는 안 좋겠죠?"라고 하시는데 제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제가 예전에 대창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마 대창 집에 가시면 1 인분만 드시는 경우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인제 한 2 인분, 3 인분 넘어가면 이제 느끼해서 못 먹겠지만 우리가 먹는 대창의 그 기름 맛은 내장 지방입니다. 그 내장 지방 굉장히 안 좋은 포화 지방이죠. 포화 지방이고 심지어 우리가 보통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들이 많다." 뭐 "건강하지 않는 기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름을 우리는 요리로 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쪼끔 대창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곱창은 정말 아니 뭐 곱을 먹는다 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씀드리긴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실제 얼만큼의 영양소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동물들의 내장을 먹는 게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양소 섭취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은 정말 영양소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영양소 섭취가 되게 부족하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내장을 먹는 게 그 안에 있는 지방 혹은 단백질까지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과잉 섭취되는 지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제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엔젤님. 병원에 가면 젊은 사람인데도 정맥 주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동생이 50 세인데 정맥 주사 시마다 몇 번이나 실패를 하더라고요. 간호사들이 깊이 있어서 잘 안 잡힌다던데 사람마다 깊이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혈관 모양은 사람마다 굉장히 좀 차이가 납니다. 혈관 사이즈도 혈관의 깊이도 차이가 나고요. 살이 찌면
이제 피하 지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깊숙이 숨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체중이 늘어나고 살이 찌게 되면 혈관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살을 빼고 나면 또 혈관들이 잘 보여요. 그리고 혈류들이 또 잘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혈관 사이즈도 탄력성도 있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근데 좀 이제 체중이 불구하면 혈관도 숨고 혈관도 약간 지방이 파묻히고 이러다 보니까 혈관 사이즈도 작고 이러면서 인제 정맥 주사 잡기가 좀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죠. 한성희 님, 건강검진하면 혈관 나이가 나오잖아요. 저는 항상 4-5세 정도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요?" 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건 아닌데요. 나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보통 뭐 나이에 인제 거기에 따른 BMI 지수나 인제 체중이나 몸무게 체중 그러니까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혈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제 혈관 건강과 연관된 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치가 좀 '나이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이상 있는 부분들은 있죠. 저도 인제 평소에 보면 혈압이 고혈압은 아닌데 잴 때마다 약간의 경계치에 좀 들어갈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다 괜찮다고 해도 혈압만 높아도 사실 이런 수치들은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험 요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뭐 '무조건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에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커피 러버님 "큐10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아 지금 제가 인제 마그네슘도 얘기를 했고 마그네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또 하나가 기름 보충제 중에 많이들 알고 있는 게 코엔자임 Q10 이에요. 비타민 B군이나 엽산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연구에서 정확한 이제 사실은 쪼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진 우리 식품은 오메가3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어느 정도 근거를 좀 가지고 있고요. 코엔자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제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필수 영양소로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타틴 자체가 근육에 이 코엔자임 Q10 이 엔자임 그러니까 효소 수치를 낮춰서 이 부작용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스타틴의 부작용이 근육통이나 뭐 심한 경우에는 사실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심부전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이걸 먹는다 그래서 뭐 크게 부작용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뭐 혹은 동물 실험이나 이런 데서는 스타틴 계열을 먹었을 때 코엔자임 Q10이 부족해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충해 준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실제 사실 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확립된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보충해 주면서 지켜보는 거고요. 신부전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일부 심장 지표, 심장 기능의 지표가 개선됐다는 데이터는 있지만 명확한 치료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보충제라는 게 치료 약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방을 하고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섭취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먹는 게 아주 뭐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먹는 게 그래도 뭐 안 드시는 것보다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특히나 인제 이렇게 인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사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제 고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타민 B나 이제 엽산 뭐 비타민 B6나 B12 같은 경우는 이게 인제 실제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 준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호모시스테인을 좀 낮춰 주면서 이게 '심장 질환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인제 이것도 실질적으로 명확한 자료들은 있는 건 아닙니다. 명확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제 시기상 보게 되면 뭐 엽산을 조금 잘 섭취하지 못하는 뭐 이런 지역이나 이런 데서 엽산 보충제를 좀 섭취하게 했더니 뇌졸중 위험이 좀 줄여 준다라는 보고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제 쪼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지, 이게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적절하게 식이섬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내가 기대치만큼 내 심장 기능을 향상시켜 주지는 못할 거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먹는 시기가 비타민 B군이나 엽산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혈액 검사를 해요. 요즘 인제 호모시스테인이 동맥경화 연관성이 크다고 해서 보통 건강검진에서 호모시스테인을 같이 검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을 검사했을 때 만약에 쪼끔 시스테인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쪼끔 한번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제가 코엔자임 Q10 얘기하다가 비타민 B까지 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비타민 B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인제 "영양제를 어떤 걸 먹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뭐 특별하게 영양제를 지금 먹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인제 쪼끔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운동도 하고 피로감이 좀 있어서 비타민 B군을 좀 섭취하긴 하거든요.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냥 고 부분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인제 비타민 B군의 역할이 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저희가 엔젤님, "동네 병원 앞에 혈관 청소를 해 준다는 것이 걸려 있던데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혈관 청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좀 하는데요. 저희가 인제 병원이나 혹은 여러 광고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인제 치료 방 인제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거만 하면 혈관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직접 뭐 혈관 안에 있는 찌꺼기를 긁어낸다기보다는 여러 인제 영양소나 약재를 써서 혈관에 쌓인 약간 플라크나 이런 데 좀 제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보통 이제 킬레이션들을 아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킬레이션 자체가 안에 있는 칼슘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제거한다, 요런 개념인데, 일정 부분 사실 사용하면,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도움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게 인제 이 부분도 명확한 이제 대규모 연구들이 없기 때문에 어 확립된 치료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인제 우리가 의료라는 게, 의학이라는 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아까 인제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대규모 스터디를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써 보니까 좀 도움이 되고 "실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면 어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사용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인제 따로 FDA 승인을 받지 않는 기타 보조제들 혹은 비타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뭐 드시는 이제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은 어 사람한테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이 도움이 된다는 역할들이 어느 정도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해 보면서 내 몸에 맞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나나님, 83세 친정어머니가 다리가 퉁퉁 부었고 발등을 누르면 살이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고혈압 약으로 세비원 HCT, 로디딘정 5ml를 먹고 계신데 "이게 원인일까요?" 라고 하시는데, 보통 갑자기 다리가 붓는 분들 보시게 되면요. 혈압약 드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로딘정 같은 경우가 아마 이제 혈관 확장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칼슘 채널 인제 억제제인데, 이런 혈관 확장제를 쓰는 경우에 갑자기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약제를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약제를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붓는 게 심해지면, 지금은 아마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실 텐데 만약에 불편감이 생긴다라고 하면 고때는 좀 체크를 하고 약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식혈관외과로 보내나요? 그러니까 가정의과에서 인제 혈관외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다리가 부으니까 "혈관 쪽 진료를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보내신 걸 텐데요. 제가 이렇게 인제 약물 복용하면서 약물 때문에 부종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약물 때문에 다양한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을 좀 바꿔가면서 좀 지켜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제의 부작용을 이용해서 또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미녹시딜 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을 확장해서 우리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제인데 그게 머리에 그러니까 "털이 나더라."라고 해서 우리가 탈모에 쓰는 약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제들이 좀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약제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같고요. 네, 조영희 님 65 세인데 LDL이 165 나와서 약 먹으라고 해서 약 안 먹고 음식과 이제 운동과 음식 관리로 콜레스테롤 낮추는 영양제 먹고 3달 후에 재검사를 했더니 98 까지 떨어졌네요.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저희가 위험 요소가 없는 분들을 약을 억지로 먹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먹는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먹는 걸 잘 드시면 확실히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인제 질병을 쪼끔 이제 완화시켜 주고 증상을 좀 줄여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약보다 생활 습관 바꾸고 먹는 거 바꾸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하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 체중은 안 빠졌지만 먹는 거 좀 줄이고 하니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영양제라고 하는 뭐 비타민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이런 것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 저희 어머니가 피부가 워낙 얇으셔서 혈관이 잘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 혈관이 실지렁이처럼 이상하게 보입니다. 정맥류일까요? 하는데 보통은 실핏줄이 보인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하지정맥류의 단계 중에 1 단계라고 보거든요. 1 단계에 이제 증상까지 있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체크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죠. 단순히 우리 조금 우리 거미줄처럼 지렁이처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 보통 지켜봅니다. 근데 이게 인제 너무 신경 쓰이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쪼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엔젤님 "혈관이 피하 지방에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인제 우리가 보통 보이는 혈관들은 피하 지방 쪽에 인제 파묻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제 아까 인제 정맥 주사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피하 지방에 인제 있는 부분들에 저희가 인제 정맥 주사를 잡고 인제 저희가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인제 실제적으로 이걸 치료 약제로 식품을 먹어야 되냐라는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인제 아까 식물도 말씀드렸고 혹은 이제 포화지방, "지방을 잘 먹어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인제 보통은 이제 영양제로 아까 비타민 B군 혹은 이제 코엔자임 Q10 여러 비타민 C, 비타민 E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타민 계열들도 혈관 건강에 분명히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인제 고용량을 먹으면 인제 암 유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위험도가 높은 비타민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적정량 드시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비타민 D에 대해서도 많이들 말씀을 좀 드리죠. 결핍되게 되면 약간 면역력이랑 혹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랑도 연관이 좀 된다고 보고되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잘 드실 필요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이제 처방약이 아니에요. 저희가 인제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처방약이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니에요.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처방약이 아니라는 점을 쪼끔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인제 정맥순환 개선제나 이런 혈액순환 개선제를 말씀드릴 때 "이거는 치료제가 아니다. 보충제다."라고 말씀을 좀 꼭 드리거든요. 실제 인제 FDA 사전 승인을 또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FDA 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약제들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산모들한테 FDA 등급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인간에게 특히나 임산부한테 임상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냥 보충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위험성이 높지 않고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치료 약제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너무 과장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쪼끔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보충제, 특히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약제를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약물이랑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메가3나 뭐 은행잎 추출물 같은 이런 우리가 인제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약재들은 항응고 작용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혈성 경향을 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이나 이런 약재들을 쓰시는 경우에는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스타틴이나 콜레스테롤 약물들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것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스타틴 분해 효소를 좀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농도를 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몽을 좀 많이 드시는 거는 오히려 인제 스타틴 계열을 드시는 경우에는 부작용을 악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약재들은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혈압, 고혈압약 드시는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인제 뭐 감초사탕이나 뭐 요런 특정 뭐 심장에 좋다는 약재들을 좀 드시거든요. 허브 이런 것들 드시거든요. 근데 이런 허브들이나 이런 뭐 이런 것들이 강황이나 이런 약재들이 혈압을 쪼끔 떨어뜨리는 효과들을 좀 날 수 인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것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좀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전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는 이런 환자분들에 있어서도 좀 전에 오메가3를 이제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고용량을 드시는 경우에는 부정맥을 좀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들을 하는 약재들을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약재들을 드시지 않는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다 드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은데 내가 특정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안 하는지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먹는 것을 조금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운동도 좀 하고 식습관을 먼저 만들어라. 그다음에 이런 이제 보충제들을 좀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식품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건강한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는 게 중요하고요. 먹는 걸 챙기실 때 잘 공부를 좀 하고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무작정 먹는 것보다 충분히 공부를 하고요. '내가 먹는 양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꼭 이제 내가 먹는 약이 뭔지를 확인하고 상호작용을 안 하는지 혹은 이제 주치의님이랑 상담을 하시고 좀 드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